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에는 최근에 이 동포세계 신문 종이신문이 뭐 모처럼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요 편집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뭐 동포세계 신문 종이신문을 받아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 편집자인 저의 또 설명과 함께 또 들으시면서 즐거운 또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1면서부터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이 이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모두 16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문의 제목은 우리 동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죠. 이 화성 화재 참사 사건. 특히 23명의 희생자 중에서 17명이 중국 동포였는데, 그중에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1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F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있는 동포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 희생자가 많았나, 뭐 제 나름대로 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일면 기사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면에 이제 사진은 중국 동포 한마음 체육대회, 올해가 이제 제 14회인데요. 너는 이 한마음 체육대회 가면은 하이라이트가 이제 입장식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식과 그리고 주요 장면을 좀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이렇게 좀 찍어서 보시면은 아마 그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면에서 좀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세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알림이 8월 4일 안산서 이 중국동포 친선 이 배구 대회가 열립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이 성호체육 생활센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중국동포분들이 이 배구를 상당히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참가팀을 보니까 진달래 배구팀, 동북 배구팀, 베스트 배구팀, 유니크 배구팀, 그 나르샤 배구팀, 또 밀산 배구팀, 또 청도 배구팀, 7개 팀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신 분은 진달래 배구팀의 이제 김정혁 회장인데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일도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한국에 이제 알려드리고 더 많은 동포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밤에서 신문 배구대회 소식을 저희 신문사에 이렇게 알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은 F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계신 분들,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그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 변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계시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 변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 6월 28일 법무부하고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들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을 하기 위한다. 그래서 유학을 온 학생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2-7 체류비자로 변경을 해서 요양보호사로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 내용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이 법무부가 이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 이 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 했었죠. 그래서 1만 8천 명 출국 조치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오타가 났습니다. 1만 2,841명을 이렇게 출국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불체자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안산에서 이 장사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불법 체류자 단속이 좀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현재 그렇게 해도 불법 체류자가 뭐 법무부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역시 이 42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는 향후 뭐 5년 내 20만 명까지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불법 체류 제한 단속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면에 보면은요, 제가 이 사고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월 23일, 네, 국회에서 2000에서 2024년 제한 중국 동포 활동 보고 대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초청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바로 요거는 제가 주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024년이죠. 올해가 쭉 24년 가까이 이 동포 우리 중국 동포 관련 이 신문을 내면서 또 이렇게 활동을 쭉 해왔는데요. 한 번쯤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저에게 여러모로 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이 감사의 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이제는 동포 제한 동포 중국 동포들이 한 80만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 단체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한 중국 동포 사회가 앞으로 이 나아갈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해서 이 동포 단체장도 이 초청을 해서 한번 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1부에서는 제가 좀 100분 토크쇼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활동해오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해결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동포의 현안 문제, 이런 문제들도 뭐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현안 문제를 그냥 풀어나갈 수 있는지 또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거나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월 23일 이런 행사를 저는 앞두고 이 제한중 동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제가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 방송 하단에도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 신문을 보게 되면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해보게 되면은 이 행사에 대해서 안내 및 또 설문조사 이 안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더보기 게시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설문조사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좀 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좀 응답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한 동포 사회의 나아갈 길, 우리 스스로 이 동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묻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동포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우리 동포 사회에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423호 이 동포 세계 신문 1면에 있는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내지를 보면은 한때 제가 저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K포인트 274 비자. 근데 이 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F4 체류 자격을 현재 갖고 있는데 뭐 274 이 비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동포들 사이에서 뭐 좀 약간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뭐 올해 11월 달부터는 뭐 F4 체류 자격 뭐 연장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런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K포인트 274 비자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신문에 좀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최저임금,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넘어서죠. 30원대. 이렇게 또 도표를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2007년도인가요? 그때는 최저임금이 3,000원대였는데 그러다가 10년 전 2014년도는 5,700원대.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난 2024년, 네, 10,000원대,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뭐 좋아지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는 것 같고도 상당히 사용자와 이 노동자 또 이런 단체 간의 어떤 그런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 뭐 이런 내용 이렇게 담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면에 보면은요. 올해가 재동포청 출범 1주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재동포청에 바란다. 이 1주년 행사 때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1주년 행사 때 이렇게 1주년 동안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리고 재동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 재문청답이라는 걸 가졌는데, 그 재동포청장이 한 이야기 중에서 우린 중국 동포 편이다. 네, 이런, 그리고 또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해서라도 여러 관심 갖고 활동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은 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요 내용은 제가 출범 1주년 만에 재동포청 이 행사장, 그러니까 재문청답이라고 하는 재동포와 재동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썼고, 재동포청에 바라는 바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바라는 바 뭐냐, 모국에 와서 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국 문화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그런 바람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국에 와서 정착해 살고자 하는 동포에 대한 이 배려와 또 지원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재동포가 나라를 잃고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고 조국으로 돌아와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역사적 배경을 안고 살아온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이젠 발전된 대한민국이 이 750만 이 재동포의 진정한 모국으로서 어머니 같은 품으로 동포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품어주는 포용 정책을 펼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네, 어쨌든 출범 1주년을 맞은 재동포청에 바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게재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동포 정책 대상자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8월 23일 날, 이젠 뭐 한 달쯤 남았네요.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제안 중국 동포 활동 보고대회를 갖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재동포청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경청하리라 생각하고요. 또 특히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금요일 날 또 평일이기 때문에 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함께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제한 중국 동포 사회의 어떤 바라는 바라든가요, 어떤 희망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면 이렇게 있고, 또 오면 이신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효능을 보이는 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더 오히려 조선족 고려인 사할린 제1동포 청년들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2024 디아스포라 청년 포럼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행사죠. 그거를 기념해서 열린 청년 포럼입니다. 그래서 조선족 고려인 사할린 한인 제1동포 청년들에게 듣는다.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네, 온종 나눔 협회 단합대 갖는 소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고인데, 저희 신문사가 나의 삶의 기록이 역사이자 문학이다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서전을 혹시 출판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또 회고록이라든가 그러면은 저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좀 자문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문사가 출판사가 있습니다. 빅포레스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제가 계획을 해서 그 자서전을 하는데 의미 있게 펼쳐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광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틀니 지원 사업 실버비전과 동포세계신문에 MOU를 체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외국인 재동포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2개, 그 다음에 틀니 이것까지 무료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 관심 있으면 더 구체로 보시고 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면에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사건, F사 체류 동포들이 왜 만났나, 정말 이 한국 산업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중국 동포들, 이렇게 보면서 5가지 고찰이라고 해서 제가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 리튬 배터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피해를 보면서 정말 이 중국 동포들이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시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시건 그 위험 속에서 일을 많이 하고들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 아리셀 공장 같은 경우는 폭발성이 있는 이 배터리 생산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특별히 또 안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화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동포분들이 또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이렇게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그 사업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범죄퇴치운동본부 사랑의 하모니 예술단 창단 소식 정해 듣고요. 조인선 선생의 수감론 아마추어 인생 출간. 네, 요게 제가 이렇게 같이 조인선 선생님의 이 책을 발간을 해준 그런 책인데요. 내용을 보시고, 네, 참 1950년 3년생의 이 동포분이신데 이 문화대 혁명기를 겪으면서 이 중고등학교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항상 그거를 이 한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이 한글도 잘하시고 또 이 중국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바이올린도 잘 켜시고 이렇게 노력형의 인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이룬 건 없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은 아마추어 인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우리 조인선 선생님의 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신면에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활동 좀 종합편으로 냈습니다. 뭐 아리셀 화재공장 회장 돈문안 사진과 함께 중국 해안시와 MOU를 체결한 그리고 쭉 활동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혼인광고,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혼인광고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64년생이고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입니다. 키는 175cm, 고졸이고요. 이혼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국 생활 21년째입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고 고향은 길림성 연길이 아니라 연길입니다. 거기도 아파트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는 뭐냐면 60세 이하의 키 155cm 정도 보통 인물 체격을 갖고 있는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같이 살아갈 여성분을 찾는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010-5615-0316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인 광고 있고요. 그리고 만능 뻥 뚫어 하수관, 변기, 싱크대, 오수관, 막힌 바수 100%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기가요. 20년도에 만능 테크가 직접 고안해 놓은 신제품인데 일단 이 제품은 휴대가 간편하다고 하고요.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가 있다고 고압력 이 흡입 방식으로 이렇게 막힌 부분을 뚫는 그런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쿠팡에도 보면은 이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는 166-0388 전화를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한 대 마련해 놓으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2면에는 이 상강포럼, 네, 그러니까 언제죠? 제가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이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는 대련 리순 감옥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 지반 그리고 백두산 서파 그다음에 연변 때를 돌았습니다. 민족 문화 답사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는 17일 날 6월 17일이죠. 대련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남긴 기념 사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은 이 윤동주 생가 네, 뭐 연변 용전 명동촌에 있죠. 이 새로 단장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가를 쭉 둘러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글로 썼고 제가 영상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신문도 보시고요. 제가 이제 별도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동주 생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또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정책을 보고 이남철 논설위원님, 네, 여기 이런 내용 이렇게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 그려몰수록 이 KBS 방송 네 이렇게 내용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운 아내의 참된 미덕이라고 이 남철우님 좀 70대 되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보내오신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고마운 아내의 참된 미덕. 네. 그리고 제14회 중국동포 한마음 체육대회 이 참관계 제가 이날 하루 종일 같이 참여를 하면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뭐 중국동포 한마음 체육대회 올해 이 14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행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예,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식품 주류 이곳에 다 모인다. 올해로 4주년을 맞은 문화체인 사업 확장 이전 소식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 기사 이렇게 게재를 했고 그와 관련된 광고도 같이 협찬해줘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운병원 네 손목이 시큰하고 허리가 찌릿하고 손발이 퉁퉁하고 목이 뻣뻣하다 하면은 1577-7015 이 세운병원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이 척추 병원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특히 이렇게 동포세계신문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가졌다 하면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진료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포세계신문 423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간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렸고 다음 끼는 좀 9월 16일자로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또 광고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 특별히 다음 9월 16일 발행되는 거 참지해 주시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